네, 시장에 관심이 몰리는 곳의 워닝 전략. 이번에는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시장 전략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관세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상호 관세가 발표됐는데 이 자료는 이제 아마 오늘 쓰시겠죠, 그죠? 자료를 네. 쓰실 텐데 그러게요. 생각보다는 시장 충격이 크고 미국 같은 경우 선물 지수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예, 일단 시장에 생각했던 네. 그런 우려보다 관세의 내용이 조금 더 좀 더 강력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관세에 대해서 우려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네. 계속 말씀을 저희 네. 이제 리서치 본부에서는 드려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관세 영향이 좀 더 관세율이 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주는 부분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게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 나름대로 그냥 가격이 올라오고 수요가 줄어들고 일단 당장은 수요가 나오겠죠. 일단은 4월, 5월에는 관세 매기기 전까지 이제 영향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요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수요 공백이 좀 우려가 되고요. 미국 외 지역은 미국의 지역 나름대로 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면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는 글로벌리 경제가 좀 내려갈 것 같은데 마침 1분기부터 경제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1분기 안 좋고 2분기에 글로벌 경제가 같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리세션 우려가 실제화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조정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작을 됐습니다만은 특히 미국의 기술주 위주로 1분기에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미국이 진짜 리테일 세일즈 이제 소매가 좀 감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경기 소비재 이런 소비재 위주로 악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지금 오늘 장 보시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반등이 그렇죠. 좀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버텨서 다행이긴 하고요. 글로벌리 빠지는 것보다는 조정폭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국내 증시가 워낙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고 예. 그 다음에 내수 대내적인 수급이 좀 받쳐주고 연기금리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래에서는 좀 받쳐질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관세 내용이 전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우려를 하면서 2분기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장 마감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4% 빠지는 건 참 이례적인데 지금은 3.5% 나스닥 선물이고요. 일본도 3% 하락이거든요. 거기 비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리포트 쓰시게 되면 제목을 뭐라고 쓰실 거예요? 이제 고민하셔야겠지만 네. 한마디로 키워드를 뭐라고 쓰실 거예요? 네. 미국이 이제 아반떼를 5천만 원 주고 사야 되고 네. 애플 아이폰을 400만 원 주고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 이런 네. 쪽으로 약간 이제 주제를 알겠습니다. 조금 생각하고 물론 이제 있습니다. 자료 다 쓰시고 마지막에 그 키워드 뽑는 게 찬줄 뽑는 게 어렵죠. 근데 분위기를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품목별로 보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상호관세인데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상호관세 미적역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자동차, 철강에 대해서는 이미 품목별로 지금 관세를 25% 때려놓은 거잖아요. 이거 반도체도 그렇고 이 부분 여기는 이제 빠졌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닌 건가요? 네. 일단은 뭐 관세를 매기는 게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25%를 매길 거라고 우리가 우려를 했었고 이미 우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계관세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었는데 별개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안도감이 있게 되는 거 같고 의약품 같은 부분들도 상계관세와 별개라고 하니까 그러면 의약품은 사실은 관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또 이제 제품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도 제외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워낙에 글로벌 경제에 좀 더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IT 하드웨어 제품들의 경우는 이게 우리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보내는 물품도 꽤 많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베트남 관세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실제로 그쪽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은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산, 조선부터 해서 엔터, 미드 이런 것들 먼저 오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의 영향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면은요
관세의 피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업종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얼마나 현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관세가 주가에 반영되었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느냐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이 계산이 서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현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충분히 주가가 또 하락하고 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관세 무풍지대로 이전에 올랐던 섹터들이 오늘 방산, 엔터, 조선 이런 쪽이 강하고요. 그 바이오 쪽도 직접적인 충격을 피해가면서 삼성바이오가 6%나 올라요.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조금 여지가 있다고 하면 원래는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 날 발표하면서 바로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5일, 9일 이렇게 열어놓은 것은 전화 기다린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죠? 예. 그렇게 협상하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미국 증시 흐름이 사실은 최근에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그런 상황이고 유럽이나 혹은 뭐 홍콩, 중화권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이전에 자료에도 보면 미국 일방주의는 이제 좀 종언을 하는 것 같은 자료를 쓰신 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이제 이걸 계기로 미국으로의 일정 부분 쏠림 좀 강화가 또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길게 봤을 때는요,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 네. 미국만 좋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23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부양책을 딱 하면서 20년, 21년에 전 세계가 같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22년에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전 세계가 같이 힘들었고 특히 유럽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3년, 24년에 전 세계가 사실은 힘들었는데 미국만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코로나 이전에 부양했던 그런 것들 영향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IRA 정책과 여기에다가 그렇죠. 이제 재정 풀었고. 재정을 쓰니까 예. 또 여기다가 또 기업들 캐펙스를 상당히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예.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여기에다가 AI 캐펙스까지 나오면서 23년, 24년에 미국의 증시, 미국의 경제가 독보적으로 좋았고 전 세계가 힘들었는데 이런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 경제를 계속 내리겠다.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이 와서 10년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를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열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제가 내려오면서 미국 기술주가 먼저 내려온 게 1분기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분기에 미국 기술주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미국 기술주의 대피처로 이제 부각받은 게 독일의 닥스 그리고 홍콩의 항생지수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이제 항생과 닥스가 많이 올랐는데 2분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더 내려오느냐. 그래서 미국 경제가 만약에 관세 영향으로 분명히 내려올 거예요. 관세를 이렇게 예. 높이 때려놨으니까. 그럼 소비자들이 내려오는 대로 글로벌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첫 번째. 그리고 관세를 이렇게 세게 내려놓으면은 글로벌 다른 국가들도 경제가 내려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전 세계가 조금 더 같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증시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뭐 우려들을 이번 주에 우리가 뭐 공매도 그리고 미국의 상호 관세, 내일 또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선고 이를 지나가면서 1분기가 이제 훌쩍 지났습니다. 그죠? 1월은 상대적으로 우리도 강했는데 2월에 플랫했고 3월 사실 좀 어려웠는데요. 2분기를 놔두고 우리는 어쨌든 내일 탄핵 선고와 관련된 또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불확실성에 좀 제고로 볼 수 있을까요? 2분기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큰 그림에서는요, 저희가 2분기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미국의 관세라든지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계속 경제가 뭐 내려가고 이제 증시가 더 하락할 거냐, 끝이 없이 하락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은 결국에 경제가 내려오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경제를 악화를 이제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뭐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의 반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코스피 증시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3분기, 4분기에 반등을 준비하면서 2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네. 버티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박스권 내에서 주도주가 강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의 구간을 이제 돌파해 나갈 것이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맞춰야 되고요. 이슈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매도 재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세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선을 치를지 안 치를지는 이제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나겠죠. 되고, 이제 거의 그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고, 관세가 가장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 관세는 관세대로 맞고 나면 우리가 또 계산이 설 거예요.
맞으면 맞는 대로 또 주식 많이 내려온 것들 또 2,400 정도까지 내려가면 또 국내 수급이 받쳐준다는 점들 우리가 예. 고려해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매도는 조금 더 고평가된 주식을 조심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선이 있게 되면 당연히 정책 관련주들, 내수 관련주들이 위주로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를 이제 뭐 좀 악재가 거쳤으니까 불확실성이 어쨌든 간에 해소됐으니까 기대를 좀 가져봄직한데 2분기도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그러면 2분기에 흔들릴 때 3분기를 노리면서 사는 그런 전략을 말씀하셨고요. 하단은 어느 정도 저지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단도 막혀 있고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자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하단이 국내 내수 수급에 따라서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지수가 내려오면은 이제 대내적인 수급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 대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도 연기금이 네. 2,500 아래에서는 좀 많이 받쳐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위로 올라갈 이슈들이 있냐? 사실 2분기에는 잘 없어 보이지만 예. 위로 올라갈 이슈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밑에서 산 대내 수급들이 이제 2,600, 2,700에 가면 또 차익 실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2,700을 뚫고 가려면 또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서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략 2분기 전략 주셨고요. 거기에 맞는 섹터 전략만 언급 어느 정도 하셨지만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와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올 것이냐는 생각이 있고요. 트럼프를 방어하는 섹터 위주로 가야 되나? 그럼 단기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네. 섹터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섹터 전략이 사실 좀 이제 궁색합니다. 예, 솔직히 예. 궁색하고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거는 강세장일 때 반도체 가는 거고요. 네, 관세 우려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사실 반도체가 당장 가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 반도체가 간다 하더라도 3분기 이후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예. 강세장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쳐다보자. 그래서 저희는 공격수들은 이제 3분기 이후에 하반기에 출전시키자. 약간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수비수들 위주로 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방어적인 스타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공매도,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관세. 관세와 네. 그다음에 대선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관세는요. 자동차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 현대차가 그렇게 대응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세상이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또 대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소화가 되고 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수 시점이나 그런 가격들을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대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네. 내수 위주로 아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웅찬 위원님의 시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쓰실 자료를 우리가 좀 미리 봤다고 보이죠? 축구 보면 옛날에 전북에 최강희 감독이 있을 때 닭공축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라인을 좀 내리면서 약간 수비형 축구에 비유한다면 그런 전략으로 2분기를 방어하자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 머닝 전략 IM증권 이웅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노